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주 안에 서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상원은 2019 회계 연도보다 200억 달러 증가한 7,380억 달러 규모의 2020 회계 연도 국방 수권법을 표결에 붙여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당 대표급 지도자들에게 전략적 지역에 출마하라고 권고했지만 부산 경남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나 홍준표 전 대표 등이 이른바 험지 출마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입당한 이래 24년간 검투사 노릇만 해왔다며 마지막 출마지는 차기 대선을 기준으로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정하고자 한다. 당에 그다지 공헌한 바도 없이 양지만 줬던 사람들이 숨어서 더는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호 전 지사는 어제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함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행보를 시작해 중앙당의 이 같은 방침에 사실상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동아시안컵 축구대회 중국과 홍콩전이 펼쳐지고 있지만 별다른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 응원단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 300여 명과 안전요원 690명이 동원됐지만 양측 응원단 규모가 크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 특별한 마찰은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표현을 한 옷이나 현수막 등의 반입을 불허하면서 홍콩 응원단과 주최 측 사이에서 실랑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의가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열렸습니다. 지역별 민간 전문가와 지방협의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방향과 지방분권 국회 입법 등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 총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제안한 지역 의무 공동 도급 적용이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점을 환영했습니다. 학교 내 방화 셔터 끼임 사고와 관련해 경남도 의원들이 도교육청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경수 도의원 등 6명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안전법으로 인해 방화 셔터 피해 가족들이 간병비 등을 고스란히 모두 부담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교육청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청원과 입법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부산항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부산항만공사가 안전연동형 임대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연동형 임대료는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난 부두에 대해선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페널티로 부과하고 사고 예방 노력을 기울여 무재해를 기록한 부두에는 임대료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항만공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페널티를 받은 운영사가 추가로 낸 임대료는 부산항 안전기금으로 적립해 안전장비 도입 등 사고 예방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 경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내륙 대부분 지역은 영하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 역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아서 부산과 양산 11도, 창원과 밀양 9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NN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다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진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텔레비전, 귀로만 들어도 눈으로만 보아도 즐거움의 크기는 작아지지 않도록 미디어의 세상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장애인 방송 서비스로 모두가 동등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 지역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12월 18일 수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부산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반토막 내면서 입주 작가들이 대거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던 또따또가 사태가 부산시의 예산 보전 약속으로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이번 사태로 지역문화예술 현실을 제대로 모른다는 질타를 받았던 부산시의회도 부산 문화예술인들과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이 홍보 부족과 담당 공무원의 복지 부동 속에 주민 반발에 부딪혀 시작부터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과 함께 도심 분산형 전원으로 수소 연료전지가 신재생 에너지의 대안으로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부산만 뒤처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 셔터에 목이 끼어 의식불명이 된 홍서웅 군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웅 군의 경우는 국과수 감정 결과 사고의 원인도 불명으로 나온 데다 관련 법상 병원비 보상도 직접 치료비 이외에는 사실상 제외돼 있는데요. 간병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법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경남 함안군은 지역 특산물인 겨울 수박이 제철을 맞아 본격 출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안 지역에서는 낙동강과 남강변의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 등의 자연환경 덕분에 200년이 넘는 수박 재배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우수한 재배 기술력이 바탕이 되면서 고품질의 겨울 수박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퇴근길 7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어두고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시사 퀴즈 문제부터 나갑니다. 네, 오늘은 전통 분야에 대한 문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것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추는 춤을 가리킵니다. 처음에는 궁중행사에서 광대들이 공연하는 정도였지만 조선 후기에는 민중 문화로 발전을 했는데요. 신분사회를 풍자하거나 민중들의 고달픈 삶을 해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특징이고요. 경북 안동, 또 경남 통영 등에서 추는 이것이 대표적인 것으로 꼽힙니다. 이 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강강술래, 2번 말춤, 3번 탈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도 정답과 함께 좋은 의견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 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부산 KT 소닉붐 경기 티켓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바우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하나 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는 뮤지컬 1976 한랑카운티 앵콜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뮤지컬 공연 티켓도 선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구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실 때 농구라고 저에게 함께 남겨주시고요. 뮤지컬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뮤지컬 이렇게 덧붙여 주시면 선물 드릴 때 여러분들 원하시는 선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추는 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처음에는 궁중행사에서 광대들이 공연하는 정도였지만 조선 후기에는 민중 문화로 발전을 했습니다. 신분사회를 풍자하거나 민중들의 고달픈 삶을 해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경북 안동, 경남 통영의 이것이 아주 유명하죠.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강강술래, 2번 말춤, 3번 탈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힌트 한 가지 드리면요. 세계 탈문화예술연맹과 경북 안동시에서 오늘 20일부터
이 춤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전략 용역 보고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오늘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실 때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 의견도 좀 덧붙여주시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춤에 좀 자신이 있으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활짝 열어두고요.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1부는 부산광역시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레몬하우스에서 함께합니다. 중고차 사실 때 마음이 불편하시죠? 가격과 품질을 믿을 수 없다면 부산 중고차 안심거래소 부산카, 허위 매물 없는 부산카에서 품질 보증 시스템으로 한 번 더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부산 중고차를 한눈에 보는 부산카, 부산자동차 조합이 운영하는 중고차 안심거래소, 가격 좋고 품질 좋은 중고차 부산카에 있습니다. 여가 우리 집이라고? 멋지네. 오빠야, 부산에서 인테리어 잘하는 회사 레몬하우스 내 믿으라 했지? 디자인 감각적이고 AS 확실하고 꿈꾸던 인테리어 레몬하우스. 좋네. 잠깐 인테리어 하려고요. 부산 경남 어디서든 레몬하우스 1644-0402. 오빠야, 인자 집에만 있고 싶지? 네,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시각 6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송영아 리포터. 네, 교통정보센터입니다. 네, 이 시각 퇴근길 교통상황 어떤가요? 수요일 퇴근길도 정체는 만만치 않습니다. 네. 특히 지금은 다른 구간보다도 관문대로 상황 상당히 어려운데요. 삼락에서 백양터널 진입까지 소요시간 길어지고 있고요. 이후 구간 동평로도 연지 삼거리에서 함화정 쪽으로는 서행 꾸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진구 중앙대로 이용해서 양정에서 서면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지체와 서행은 감안을 하셔야겠고요. 현재 황령대로 문전 사거리에서 대남 쪽으로 또 황령터널 벗어날 때까지도 차간거리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흐름은 49 광장 쪽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광안대교 역시 남천 방향 현수교 지나는 데는 지체와 서행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번영로 도심 방향 먼동에서 수영터널 쪽으로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반대 외곽 방향도 문현에서 광안터널 쪽으로는 구간속도 내려가 있습니다. 그 밖에 고속도로 상황도 마저 알려드릴게요. 현재 남해본선 부산 방향 7원 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쭉 가서 대저에서 덕천 나들목 지나는데도 정체 시간 길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덕천 나들목 목간 지점에는 화물차 고장 제보 들어와 있습니다. 2차 사고 없도록 주의 운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남해 이지선 서부산 방향도 낙동대교 지나는 데는 소요 시간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영아 리포터 고맙습니다. 오늘도 곳곳으로 정체 많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조심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훅 들어간 뉴스.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지난 16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18번째인 12.16 대책. 대출, 세제, 분양가 등 각종 규제를 망라해서 그야말로 부동산과의 전면전을 방불케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동의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강정규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워낙 부동산 대책이 시시각각 달라지다 보니까요. 저희 이바구 스튜디오에서도 교수님께 좀 자주 연락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우선 12.16 대책 지난번과는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그 세금과 네. 그리고 대출에 대한 것들을 크게 강화해서 규제를 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조금 대출을 못 받아서 투기적 수요로 좀 연결시키려고 하는 투자자들과 네. 그리고 그 좀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고가의 주택을 살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의 수요를 좀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첫 번째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다른 것들은 이 보유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재산세라고 하는 것과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세금이 선진국보다 좀 적고 그리고 이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투자적인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또 집을 많이 갖고 있어봤자 부담이 되겠다라는 취지 정도의 세금까지 강화해서 역시 투기적 수요를 좀 억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뭐 투명성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대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했고 또 청약 규제를 좀 강화했고요. 그리고 그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제도 같은 것들을 좀 보완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 대해서 시장은 예상보다 좀 놀랐다 이런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봐도 뭐 역대 정부 중에서 이렇게까지 고강도 규제는 없었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네. 정부가 이렇게까지 초강수를 두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예, 일단은 지금 뭐 보도에 보시는 데서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건데요. 네. 지금 역대 정권별로 주택 가격에 대한 통계가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통계를 접수한 그 접수처에 따라서 다소 차이 나고 있긴 하지만 현재 문재인 대통령 재직 기간인 2년 반 정도 사이가 과거 역대 대통령 2년 반 정도 집권 시기보다 그 주택 가격이 가장 높게 올라갔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뭐 대통령께서도 엊그제 뭐 여러 가지 방송에 나와서 집값만큼은 자신 있게 안정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실제 피부로 느끼는 그 주택 가격 인상의 체감은 매우 컸다. 근데 거기에다가 서울 그것도 강남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고 있고 또 특히 고가주택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네. 여러 가지 정부의 위기의식이 좀 반영이 된 것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그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다 보니까는 서둘러서 좀 지금 현재 대책을 내놓아서 그 규제를 좀 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매우 강한 대출과 세금을 강화하는 중심의 고강도 대책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요.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우리 지역에는 이번 12.16 대책에 따라서 적용될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 맞는 것들이 거의 없다. 네. 우리 지역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러한 과정이긴 하지만 정부가 2년 반 동안에 계속해서 그 규제책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봐서는요. 네. 그 우리 지역에 지금 청약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일시적으로 과열 현상이 있었지만, 그렇죠. 예, 이런 과열은 지금 현재까지도 좀 꺾고 있는 수준이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과열 현상은 좀 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그에 따라서 과열 현상도 없어지겠지만 회복기로 돌아선 것은 맞지만 그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게 회복되는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최근에 이상 과열 현상을 보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를 놓쳤다라고 좀 아쉬워했거나 네. 또는 걱정이 많으신 무주택자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성을 가지시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한 투자자분들도 너무 이 이성을 잃은 그런 과열적인 투자는 현 정부의 규제 정책과 맞지 않다라는 판단 하에 조금 서서히 그리고 대출을 최소화해서 하는 이러한 좀 건전한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앞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짧게 전망을 좀 해주실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은요. 최근에 청약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에 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비이성적인 과열 양상이 나타났는데 네. 현재는 거의 다 이제 조정 분위기 내지는 이제 과열이 식었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완만한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그 완만한 회복세 속에서도 초양극화, 즉 거래가 되고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극심하게 양극화되는 현상이 우리 부산 지역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강정규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하루 뜨겁게 달군 이슈들 키워드로 정리해봅니다. 김윤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소주 한 병에 밥 1.5공기 열량입니다. 저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술 중에 하나인 이 소주와 막걸리는요. 한 병만 마셔도 열량이 밥 한 공기분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실 때 진짜 고려하셔야 할 부분인데요. 네. 하지만 과자 한 봉지를 사도 열량 표시가 있는데 이 열량 표시가 정작 술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보통 술 드시는 분들이 안주 많이 먹지 않으면 살 안 찐다고 맞아요. 듣고 계셨는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실 뭐 병 뒷면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영양 성분을 따져서 볼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지금 알코올 도수라든지 용량만 표시가 돼 있지 열량을 표시한 영양 성분 표시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이 소비자원의 조사 대상에서 이 주요 맥주와 소주 또 막걸리 등 20여 개의 제품에서 열량을 표시한 제품은 수입 맥주인 하이네땡 이 한 개뿐이었습니다. 네. 제품에 또 라이트라고 표시를 해서 열량이 낮음을 강조하는 제품조차 도대체 열량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분석을 해본 결과 한 병 또는 한 캔의 평균 열량은요. 소주가 408칼로리로 가장 높았고요. 또 막걸리가 372칼로리, 또 맥주는 236칼로리였습니다. 네. 200g을 기준으로 보면 쌀밥 한 공기가 272칼로리니까요. 소주와 막걸리 한 병만 마셔도 밥 한 공기 열량을 그냥 뭐 넘는 그런 셈입니다. 네, 그래서 밥 대신 술 드시는 분들 계시면 큰일인데. 네. 진짜 큰일이에요. 제품명에 라이트란 명칭을 사용한 국산 제품에는 기준이 되는 열량 정보도 지금 제공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네. 소비자가 열량을 얼마나 낮춘 제품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인 국민들의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10.2리터로 세계 평균 6.4리터보다 많고요. 네. 또 과음률도 30.5%로 약 1.7배에 달하지만 영양 정보는 제대로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반면에 유럽연합은 2017년에 이 주류의 영양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이런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또 건강을 위해서 주류의 영양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짚어봤고요. 다음 키워드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블랙아이스 주의보입니다. 네. 나흘 전에 상주와 영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이 대형 교통사고, 이 사고의 원인으로는 블랙아이스가 지목이 됐죠. 네. 최근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곳곳에 블랙아이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운전을 하실 때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상주 영천간 고속도로 추돌 사고 사상자가 좀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는데요. 저희가 시사 퀴즈로도 냈었는데 결국 이 원인으로는 블랙아이스가 일단 지목이 됐습니다. 네, 이 블랙아이스는 도로 위에 얇게 살얼음이 어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얼음 아래로 아스팔트가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습기가 많은 다리와 또 고지대 그늘진 터널 출입구는 겨울철 내내 블랙아이스의 위험 지역인데요. 특히나 비가 그치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도로에 남아있는 물기들이 밤새 식으면서 지면에 마치 코팅이 된 것처럼 살얼음이 얼기 때문인데요. 블랙아이스가 있는 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제동거리가 10배 안팎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블랙아이스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이고 또 앞차와는 충분한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일제강점기 귀속재산 조사입니다. 네. 일제강점기에 적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일본인 소유가 됐다가 해방 후에 주인 없는 땅이 돼서 방치가 되어 오던 땅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네. 조달청이 이 땅들을 조사해서 다시 나라로 환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귀속 대상으로 의심되고 있는 재산 4만 1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지금 방치돼 있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의 땅이 4만 1000여 필지에 달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달청은 이런 땅을 찾아내서 이 국가 재산으로 환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올해 귀속 재산으로 의심이 되는 일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올해만 14,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달청은 조사를 통해서 전체 4만 1000여 필지 가운데 이 3만 4천여 필지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네. 7천여 필지를 국유화 대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국유화 대상 필지의 경우에는 6개월간 공고를 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로 환수가 됩니다.
조달청은 일본인 귀속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 제보도 받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일제강점의 잔재는 이렇게 국내에 버려진 땅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번 기회에 국유재산도 좀 확보를 하고 일제 잔재 청산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번째 키워드는 바비 60년, 인어공주 30년입니다. 네. 바비 인형과 인어공주 등 이 세대를 초월해서 사랑을 받아왔던 이 지구촌의 대표적인 장난감과 또 캐릭터들이죠. 네. 올해 일제히 뜻깊은 기념일을 맞았다고 합니다. 바비 인형은 올해 환갑을 맞았고요. 환갑이요? 네. 네. 또 디즈니의 만화 영화 캐릭터 인어공주는요 30살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갖고 놀았거든요. 정말. 근데 많이 그걸 좋아했어요. 저희 딸아이가 지금은 갖고 논단 말이에요. 맞아요. 정말 세대를 초월해서 정말.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준 장난감이나 만화 캐릭터가 그러고 보니까 나이를 많이 먹었네요. 맞습니다. 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장난감 제작사들이 올해 의미 있는 생일을 맞아서 앞타터 특별판을 출시해서 이 어린 시절의 향수를 간직한 어른들은 물론이고 또 새로운 꼬마 팬들의 공략에 나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바비 인형 제작사인 마텔은 이 우주인과 운동선수 또 소방관 등 다양한 직업의 유니폼을 입은 이 바비 특별판을 출시했고요. 네. 또 금발과 흰색 피부의 바비 인형이 아니라 다양한 피부색과 머리색을 가진 바비를 출시해서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했습니다. 네. 또한 침체에 빠진 디즈니의 부활을 알린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는 탄생 30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블루레이를 선보인 데 이어서 실사 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또 전 세계에 큰 관심을 함께 끌었는데요. 네. 브랜드 컨설팅 전문가들은 업체들이 캐릭터들의 익숙한 이름과 추억으로 이 부모 세대들의 향수도 자극하고 새로운 제품에 흥미를 느끼는 어린이들 모두를 사로잡기 위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김윤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바고 스튜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시사 퀴즈 한 번만 더 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추는 춤을 얘기하는데요. 처음에는 궁중 행사에서 광대들이 공연하는 정도였지만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민중 문화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신분 사회를 풍자하거나 민중들의 고달픈 삶을 해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경북 안동 또 경남 통영하면 이것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강강술래, 2번 말춤, 3번 탈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변영아 리포터와 함께 이바구 현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정보입니다. 한국인의 수술 건수 1위의 안질환, 바로 백내장이죠. 백내장은 눈에 초점을 맞추는 수정체가 혼탁해져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게 보이는 게 특징인데요. 노인에게 흔한 질병으로 꼽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 증가로 노안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40, 50대 백내장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젊더라도 눈이 침침하거나 눈부심이 심하면 안과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다는 말도 있는데요. 환자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때 안과 전문의와 상담 후 수술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석호 안과 전문의였습니다. 스티비의 가슴 속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날마다 한혜진입니다. 안 못 보는 분들을 위해 책을 읽어드리는 일. 지금 나누세요. 당신의 목소리 하나도 꼭 필요한 사람에겐 빛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나누면 내일은 희망입니다. 부산 105.7, 양산 88.5, 창원 김해거제 90.9, 진주 98.7MHz, KNN 러브 FM입니다. 해운대의 설레임과 롯데캐슬의 품격 그대로 49층 프리미엄 랜드마크 해운대 중동 롯데캐슬 스타. 해운대 하늘 한가운데 가장 빛나는 곳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에서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2부 시작합니다. 세계 탈문화예술연맹이라는 곳과 경북 안동시에서 오늘 20일부터 이 춤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전략 용역 보고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춤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추는 그런 춤입니다. 처음에는 궁중행사에서 광대들이 공연하는 정도였지만 조선 후기에는 민중문화로 발전을 했는데요. 흔히 신분사회를 풍자하거나 민중들의 고달픈 삶을 해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북 안동과 경남 통영 등에서 추는 이것이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는데요. 이 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사 퀴즈 문제입니다.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강강술래, 2번 말춤, 3번 탈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정답 올려주고 계십니다. 7881번님, 제 눈이 반달눈이라서 탈 같다고 해서 별명이 탈바가지였어요 라고 하셨는데, 제 주변에 보면 왜 웃으면 이렇게 진짜 눈이 이렇게 반달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웃는 모습 너무 매력적이실 것 같아요. 5942번님, 예전 초등학교 시절에는 신문지로 종이죽 만들어서 바가지에다 대고 이거 만들었던 생각이 나네요. 내 짝지 성미 생각이 나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러고 보니까 이런 거 만들었던 기억 납니다. 네, 말려가지고 만들어서 그 위에 색칠하고, 네, 보면은 제각각 자신들만의 개성을 한껏 이렇게 뽐냈던 그런 기억이 저도 나네요. 0758번님, 정답 올려주시면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그래요? 네, 저희 딸아이와 동갑입니다. 네, 저희 이바구 스튜디오 지금 초등학생 친구들도 많이 듣고 있나 봐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시사 이야기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38번님, 조선 후기 상황과 지금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 보여서 염려스러운 마음이 가끔 들더라고요. 이것의 해학적인 웃음처럼 세상 일들이 웃음처럼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벌써 다가오네요. 새해는 더욱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답 함께 올려주셨고요. 9814번님, 세계 여러 나라 이런 춤들 다양하게 많죠. 자신을 가려서 세상을 풍자하거나 신과의 접촉을 원하는 행위는 이것을 쓰고 의식을 하거나 춤을 췄겠죠. 세상 사는 사람 모습들은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라고 역시 정답과 함께 의견 주셨습니다. 942번님, 신분사회를 풍자하기 위해서 힘없던 민초들은 가면을 쓰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떳떳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음에도 아직도 가면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혀도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문자인 것 같습니다. 6781번님도 정답과 함께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안동에 이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통영은 좀 생소하네요. 역시 믿고 듣는 이바구 스튜디오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게 그러면서도 꼭 알아야 될 시사 이야기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퇴근길 항상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7번님,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죠. 네, 7442번님, 안동의 하회탈 이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하시면서 저물어가는 한 해 행복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들 올해 마무리하시면서 어떤 것들이 좀 아쉬우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에게 문자로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고요.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신입생 정시 모집 1월 7일까지.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네, 수요일 이바구 스튜디오에서도 부산 경남 곳곳의 현장으로 리포터가 직접 출동을 합니다. 아주 생생한 현장 목소리 항상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바구 현장 오늘도 변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영아입니다. 네. 자, 늘 기대되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또 어디를 다녀오셨을까? 항상 궁금해요. 그죠? 네. 이 부산 하면은 떠오르는 거 뭐가 있을까요? 바다. 또 영화. 변영화 아니고요. 변영아 씨도 떠오르네요. 네. 아, 맞습니다. 이렇게 영화가 부산의 상징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영화제가 좀 부산에서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이바구 현장에서도 올 한 해 제가 부산국제영화제 소식은 물론이고 동물생명영화제도 소개를 해드렸었고 맞아요. 또 청학 카페거리 영화제도 기억나시죠? 근데 이런 영화제들 부산국제영화제는 역사가 오래됐지만 동물생명영화제라든지 카페거리 영화제는 올해 처음 열렸던 그렇습니다. 그런 영화제였잖아요. 네네. 일단 저에게 질문을 하시고 영화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도 영화와 관련된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전국적으로도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특별한 영화제 소식인데요. 관객 영화제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 소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영화제라고요? 영화제 관객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근데 뭔가 특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거겠죠? 네, 정말 말 그대로요. 이 관객에 의한 관객을 위한 그런 영화제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았는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이 관객 영화제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객이 주인공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분명히 따로 있을 텐데 어떻게 관객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들을수록 어려워집니다. 궁금하시죠? 그 현장 분위기를 좀 느끼신다면 좀 이해가 좀 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관객영화제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영화제를 시작했으니까 같이 개막 선언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객영화제의 개막을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선언합니다 하면 영화제 취지답게 우리가 만드는 관객들이 모여서 함께 어울리면서 만드는 영화제의 개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관객영화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많은 분들 앞에 오니까 저도 긴장이 좀 되네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게 영화제 제목이 무슨 영화제죠? 관객영화제를 그래서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만들어낸 영화제다 보니 개인적인 소개들을 조금씩 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네, 호응을 이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 시키기까지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영화제 슬로건이 관객으로 만나요라고. 저희 게스트들도 사실 관객으로 오늘 온 거고요.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함께 깊은 마음의 네트워킹을 만드는 형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겠죠. 여기 보니까 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어떡해 이런 느낌들이 저희 맨 앞에도 좀 있으시고 이런데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름을 얘기해 주시면서 오늘 왜 참여하게 되셨는지 또는 짧게 30초 정도니까 금방 끝납니다. 간단한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지금 누가 할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호응과 또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하면 정말 좋은 관객 영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화제라고 하셨는데 영화제보다는 무슨 토크 콘서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고요. 중간중간에 소개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 소개를 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이 관객 영화제는 관객이 바로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이 영화를 보기 전부터 좀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었는데 영화제 첫날인 지난 월요일 이 관객이 한 5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 모두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좀 하기도 했고요. 이 관객 영화제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또 자기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아주 특별하더라고요. 영화 한 편 보러 갔다가 얼떨결에 자기소개 아니라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진짜 특별한 영화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셨던 대로 관객이 진짜 주인공인 그런 영화제네요. 그렇습니다. 또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는요. 그 영화를 추천한 관객 프로그래머와 또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가졌는데 보통 관객
감독과의 그 대화라고 하면은 뭐 작품을 만든 감독이라든지 또 배우와 이야기 나누게 되는 게 뭐 그렇죠. 평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부터 또 함께 생각해 볼 부분까지 모두 관객이 주가 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말 관객으로서는 최고의 영화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영화 보고 나면 그 네. 영화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느꼈는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수다 맞아요. 떨고 싶고 이런 네네. 마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뭐 친한 친구거나 같이 보러 간 사람들 말고는 그럴 네. 기회가 잘 많지는 않은데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영화 팬들 입장에서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평론가나 감독 뭐 또 배우와의 대화는 좀 일방적인 대화에 가깝잖아요. 네. 그런데 내 의견을 얘기하기도 뭐 좋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평론가의 입장과 내가 본 그런 입장이 좀 다르다 이런 네.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 영화를 잘 이해하지 그렇죠. 못하는 것 같은. 괜히 무식한 것 같고. 그럼 입도 뻥끗 안 하고. 그러니까요. 공감하는 척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뭐 이런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관객 영화제에는 그럴 일이 절대 없다는 점. 네. 그리고 관객 누구나가 그 느끼는 그 감정들을 정말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관객 영화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보실까요? 변혜경 운영팀장입니다. 올해로 5회째 맞이하고 있고요. 2015년부터 한 11월, 12월 연말쯤 저희가 이제 매년 개최하는 영화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흔히 영화제라고 하면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인들이나 배우, 스타들의 어떤 무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영화를 사실 영화답게 만드는 데에는 관객의 몫이 또 되게 중요한 자리가 있고 관객을 통해서 또 영화가 비로소 완성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주목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영화인들도 혹은 영화를 좋아하는 문화예술인들도 다 관객으로서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관객이란 이름으로 한번 뭉쳐보자. 그리고 영화제가 영화인들의 것만이 아니고 관객으로서 즐기는 되게 풍부한 문화적인 매체라는 거를 좀 이런 영화제를 계기로 해서 알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날로 인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16일 월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또 관객영화제가 개최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앞서 5회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날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사실 이런 영화제가 있다는 것도 잘 몰랐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지난 월요일에 시작된 관객 영화제는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들으신 대로 매일 한 편씩의 영화가 상영이 되는 건데요. 네. 이 상영되는 작품들도 모두 관객이 프로그래머 역할을 해서 고른 영화들입니다. 이 올해는 문화예술인 2명, 영화인 2명, 그리고 일반 시민 2명이 수고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이 포스터 이미지 제작 그리고 홍보는 물론이고 모든 영화제 스태프들이 또 관객으로서 참여를 했다가 자원봉사로 또 이어진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제 시작을 참여하신 관객 여러분들 각자 소개로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네요. 네네. 네. 이 뭐 관객이면서 또 영상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뭐 연신 셔터를 누르기도 하고요. 네. 또 뭐 처음 온 관객들을 위해서 안내를 하거나 설명을 도맡기도 하는 등 정말 누가 관계자이고 누가 관객인지 네. 정말 제가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도통 구분이 되지 않아서 네. 하지만 네. 모두가 함께 즐기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듯한 영화제이기 때문에 네. 관객들의 반응 하나는 뭐 끝내줬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뭐 평일에는 저녁 7시에 영화가 상영이 되고요. 토요일에는 오후 4시에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영화제가 시작되는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부터 함께 이렇게 모두 이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제1회부터 올해 5회까지 계속해서 찾고 있는 관객도 있었고요. 또 이 관객 영화제를 통해서 친분을 맺게 된 그곳에서 친분을 맺게 된 영화제 분들도 오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많았고요. 무엇보다 이 영화를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영화제의 주인공인 관객들 함께 만나보실까요? 뭐랄까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다 같이 공유하는 의식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 어떤 색다른 시각이 있을지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좀 좋은 영화였으면 좋겠네요. 보통 영화는 이렇게 고정된 시간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과거형을 그대로 보고 현재형으로 생각하는 건데 관객영화제 같은 경우는 현재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영화에 자기 색깔을 입혀서 그 현재화시키는 그래서 그게 자체가 영화가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숨어있는 사람들
사람들을 발견해내서 같이 커뮤니티를 나누고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작년에 비해서 규모가 조금 커진 상황이고 좀 더 많은 사람을 품어서 조금 더 재도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져요. 좀 더 수요자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거. 영화 끝나고 나면 뭔가 감흥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그 감정을, 느낌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게 굉장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신선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1회 때부터 저는 와서 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생소하거나 참여도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몇 해 지나고 와서 보면 장족의 발전? 영화관이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화만 보고 나오니까. 근데 여기는 오면 사람이 있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영화 외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같이 덧붙여서 좀 더 세상을 좀 넓고 그리고 또 따뜻하게 볼 수 있는 영화제라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영화 한 편을 제대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그렇습니다. 영화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보면은 처음에는 관객으로 참여를 했지만 이 매력에 빠져가지고 스텝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 역시 좀 다음에는 취재가 아니라 이 관객으로서 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영화를 좀 즐기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함께 영화제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생기더라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영화제가 있구나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모두 어디로 무료로 가면 되나요? 네, 무료로? 또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남포동 근처인데요. 지금은 또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가 또 한창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더욱 즐거운 그런 나들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신창동의 동주여고 바로 맞은편에요. 이 주황색의 아주 멋진 신축 건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 있는지도 잘 모르셨죠? 저는 사실 이쪽으로는 잘 갈 일이 없어서요. 그죠? 네.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건물이 또 언제 생겼나 싶었었는데 이렇게 그 동주여고 바로 맞은편에 주황색의 아주 멋진 신축 건물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트시네마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곳 3층으로 가시면 모퉁이 극장이 있는데 이 모퉁이 극장에서 영화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퉁이 극장은 들어본 것 같아요. 40계단 근처에 있다고. 네, 맞습니다. 그거 맞나요? 그런데요. 이 사실 4회까지는 40계단 근처의 그 모퉁이 극장에서 관객 영화제가 진행이 돼 온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모퉁이 극장이 이곳으로 좀 옮겨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존의 모퉁이 극장도 내년 2월까지는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후에는 2월 이후에는 그 공간이 또 어떻게 불려질지는 공간 활용도에 따라서 좀 이름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찾으실 수 있도록 확장해서 이전을 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좀 지원을 받아서 이번 이 주황색 건물로 옮겨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아트시네마 3층 모퉁이 극장에서는 누구나 또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앞으로 뭐 부산 국제영화제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물론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광복동 지나시는 길에는 이 주황색 멋진 건물이 눈에 띄시면 한 번쯤 들러서 또 갤러리도 있거든요. 2층에는 갤러리가 있어서 뭐 전시회도 즐기시고 3층 모퉁이 극장으로 올라가셔서 또 잠시 쉬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관객 영화제도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이 공간도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넓어지고 또 정말 시설 또한 멋진 이 새로운 모퉁이 극장에서 관객 영화제는 계속 이어질 텐데요. 관객 영화제의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계획 등에 대해서 또 들어보시죠. 변혜경 운영팀장입니다. 4회까지는 부산에 계신 문화예술인과 영화인들을 모셨어요. 근데 이번에 5회째는 서울에서 오시고 SNS상에 활발하게 활동도 하고 있는 프리스모브 편집장님도 이번에 관객 프로그램으로 오시거든요. 초청하고 만날 수 있는 게스트분들을 부산 쪽에서 저희가 올 한 해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민들의 문화활동과 연계되어 있거나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모셔서 또 조금 더 넓게 영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점점 성장할 수 있는 발판들을 매 회차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주자주 놀러 오시고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주자주 여러분 놀러 가시고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세상에 뭐 워낙에 많은 영화제들이 있지만 이렇게 관객이 주인공인 영화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5회째라고 하셨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그만큼 많이 발전을 했다. 이것들을 앞서 인정을 해 주셨잖아요. 네. 아, 부산이 진짜 영화의 도시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영화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관객 영화제에서는 뭐 상업 영화도 소개가 되고 있지만요. 평소 영화관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접하기 힘든 작품들이 또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 영화 한 편씩은 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프로그래머가 돼서 그런 작품을 좀 소개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제안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아, 정말 생각만으로도 정말 큰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도 관객 영화제의 주인공으로 한번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화제라고 하면 그냥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오는 것 이 정도로만 내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제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상상만 해도 괜히 기분이 좀 좋아지네요. 그렇다고 해서 드레스 입고 가시면 안 됩니다. 드레스 입고 가고 싶은데요. 그러셨어요? 그래도 아마 정말 기억에 남는 영화 한 편을 만나시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바구 현장 오늘 제5회 관객영화제 소식 함께했습니다. 변영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시사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3번 탈춤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이 좀 떠오르시나 봐요. 8285번님, 초등학교 학예회 때 탈춤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세상을 풍자한 탈춤 주인공인 말뚝이도 생각이 나요. 라고 하셨고요. 6742번님께서도 정답 탈춤 올려주시면서 지나시는 길 차가 너무 많이 밀린다고 안전운전 하시라고도 함께 문자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1441번님 역시 말뚝이가 으뜸이지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오늘 이 시사퀴즈 문제 보면서 예전 영화 왕의 남자라는 작품이 생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다들 그 말뚝이가 좀 떠오르셨던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0758번님께 선물 드리고요. 5588, 6781, 9422번님께서 뮤지컬 티켓 원하셨는데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뮤지컬 1976 하이랑카운티 앵콜 공연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7673번님 농구 티켓 원하셨는데 농구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관객영화제 얘기하고 나니까 이 영화, 이 노래 들려드리고 싶어졌어요. 네, 테이크 어반의 영화 보러 갈까요?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의 김민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화표 2장을 사고 팝콘과 콜라를 사고 설레이며 기다리는 나 수많은 연인들 속에 내 모습이 어색하죠. 바보처럼 웃고 있네요. 며칠을 고민하며 밤새워 고른 영화가 나의 맘을 전할 수가 있을까.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나 그댈 사랑할 것 같아요.
아이. 가수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재빠른 우리 아이. 축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손놀림이 남다른 우리 아이. 웹툰 작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녀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기다리고 칭찬해 주세요. 자녀의 개성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굿개발그룹과 굿프라임이 함께합니다. 오페라의 유령 월드투어 20년의 기다림, 역사적인 부산 최초 오리지널 내한, 신이 내린 뮤지컬, 전세계 1억 4천만 명의 찬사, 무대 예술의 극치, 다시 없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페라의 유령 월드투어 8세 이상 관람가, 본 공연은 KNN과 함께합니다. 새로 이사온 7살 민화는 용기를 내어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에겐 기쁨, 누군가에겐 고마움이었습니다. 이웃들은 답장을 남겼고 게시판은 따뜻한 마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함께할 때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오늘 나누면 내일은 희망입니다. 대리운전은 역시 트리콜 1600-3333 트리콜 대리운전과 함께하는 KNN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반송로는 석대에서 금사 사거리 방향 지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과정에서 연산 쪽으로도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진구 중앙대로 역시 양정에서 송공 삼거리 오가는 양방향 모두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연수로도 지금은 망미교차로에서 수용교차로 쪽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현재 광안대교 남천 방향 현수교 지나는데도 여전히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 황령대로도 문전 사거리에서 대남 방향 구간속도 내려가 있고요. 이 시각 수용로도 대연고개에서 용소 삼거리 방향은 지체와 서행 꾸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낙동남로 명지 나들목에서 하구원 벗어날 때까지 서행되고 있고요. 강서구청에서 부포대교 사거리 이어지는 낙동 중로 역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은 역시 트리콜 1600-3333 트리콜 대리운전과 함께하는 KNN 교통정보 송영합니다. 부산 건축과 스포츠 레저 박람회. 동아 전람이 주최하는 부산 건축 박람회가 스포츠 레저 박람회와 동시에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기업과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부산 건축과 스포츠 레저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051 영화제를 아시나요? 051 영화제는 내가 꿈꾸는 부산의 복지를 주제로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51초 영화를 시상하는 영화제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부산의 복지는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꿈꾸는 부산의 복지는 메아리입니다. 변화입니다. 메아리의 마음입니다. 함께하는 세상이다. 당신이 꿈꾸는 부산의 복지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모여 더 좋은 부산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스로 꿈꾸는 복지, 자몽 프로젝트를 응원하는 두 배럴 투모로우 화승그룹과 함께합니다. 스티비의 가슴속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날마다 한혜진입니다. 안 못 보는 분들을 위해 책을 읽어드리는 일. 지금 나누세요. 당신의 목소리 하나도 꼭 필요한 사람에겐 빛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나누면 내일은 희망입니다. 부산 105.7, 양산 88.5, 창원 김해거제 90.9, 진주 98.7MHz, KNN 러브 FM입니다. KNN 러브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손님.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다이의 음악다방 저녁 영업 시작할게요.